시장의 주도주를 어떻게 좀 선별을 할까, 이걸 활용하시면 돼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이제 정규장 마무리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재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세 종목이고요. 대한조선이 어제는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조선을 매매를 하진 못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신규 상장 첫날에만 좀 매매를 했었거든요. 한번 공략하고, 네, 요때는 거의 본절선이고요. 요때 손절했었고, 그래서 큰 재미를 보진 못했습니다. 오늘은 매매를 좀 하질 못한 게 좀 아쉬운데요. 3분봉, 5분봉, 5분봉으로 보더라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보시면은 이제 암흑기가 5분봉 기준으로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승 추세를 대부분 그려갔다. 요 구간을 제외하고는 생명선 위에 흐름을 보였다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카페에도 올려드렸지만 대한조선 시가가 여기였죠. 시가에서 반짝하고 시가를 하향 이탈을 하는 민폐 끼치는 음봉, 네, 중요한 구간을 위에서 밑으로 하향 이탈하는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생명선도 제가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단일 흐름에서는 여기가 어제 기준으로 전일 종가거든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민폐 끼치는 캔들이 하나, 두 개 가 떴어요. 요 자리가 전일 종가였고, 생명선도 벗어났었고, 시가도 벗어났었고,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요 구간에서 싸우고 쳐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갈 모습이 아니었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쭉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암흑기가 굉장히 길어요. 하락 추세에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생명선 위에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슈팅이 이어졌고요.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대한자선 중간에도 매매를 하시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에코프로 BM을 매매를 오랜만에 좀 해봤습니다. 공략하고 챙겨주고 요때 담았다가 요때 짧게 손절을 했는데요. 제가 정리한 자리가 오늘의 거의 저점이죠. 슈팅 나오고 나서. 근데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일단은 제가 요 구간에서 담아내고 나서 한 1% 살짝 조금 넘게 손절을 했다가 요 종목도 5분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5분봉 상의 생명선을 이제 밑으로 밀려났다가 조정을 거치고 돌파하고부터는 암흑기가 없죠. 그래서 5분봉 보면서 비중 조절 한 차례 좀 해주기도 했는데 다시 베팅하고 이렇게 좀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차트상의 위치는 정말 지켜내야 되는 자리였죠. 최근에 지뢰 시그널이 떴는데 이렇게 좀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 슈팅이 만들어졌고요. 제가 앞서 오늘 매매를 했던 종목 가운데서 삼성 SDI도 건드려 봤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평단 벗어나기 전에 공략했다가 바로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장 초반에 주도했던 종목이에요. 거래대금 검색기 정규장 출발하자마자 7분 만에 올려드린 거거든요. 16종목이 포착이 됐는데 6종목이 2차전지예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잘 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섹터 테마에 돈이 몰리는지를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이 검색기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거래대금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드렸고 최근에 이제 한 가지 좀 변동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장 동향 특징주를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검색기 만들기 이거 클릭하시면 최근에 좀 조정을 했다라는 코멘트를 따로 드렸어요. 키움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차츰 업데이트가 또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K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거래소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KRX와 NST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일단 매매를 할 때는 통합 차트로 보는데요. 이 검색기는 아직 그 KRX 기준으로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대한조선도 볼까요? 4,600억이 터졌어요. 근데 실제로는 9,000억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빵빵하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KRX만 집계가 되기 때문에 포착이 좀 늦게 되거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빠르게. 그래서 이제 순위 조건을 42에서 82로 요 영상을 보시면 검색기 다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요런 부분들을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공략을 했어요. 장 초반에 삼성 SDI가 가장 먼저 좀 눈에 들어왔거든요. 보시면은 삼성 SDI가 장 초반 수급 강세를 보인다. 그리고 지수는 상방의 모습이고 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도 검색기에 장 초반에 포착이 되고 있다. 정말 상징적인 종목이잖아요. 2차전지 섹터를 대표하는. 그래서 2차전지 쪽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 지금 시장 돈이 2차전지 쪽에 지금 좀 좋은 상황이구나를 딱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요건 뭐냐면 아마 9시 17분 정도일 거예요. 제가 아마 에코프로 BM이 오늘 실적 발표가 15분에 있었거든요. 제가 어떤 멘트를 드리냐면 장 초반 분위기 조선과 2차전지가 주도를 했습니다. 사실 장 마감까지도 마찬가지죠. 대한조선이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9시 15분에 에코프로 BM 실적이 나왔고 어닝 서프라이즈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올려드렸던 거예요. 9시 19분에 올려드렸네요. 보시면 앞서 16종목이 나오고 2차전지가 6종목이었나요? 그런데 좀 시간이 얼마 좀 지났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포착된 종목 수는 한 종목이 줄어들었지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8종목이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약해지는 상황이 아니라 이것만 딱 보더라도 2차전지가 점점 강세를 보이고 있구나를 인식을 할 수도 있겠죠. 이 검색기를 통해서.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앞서 요 자리에선 4%예요. 4%인데 보시면은 13%대까지 치고 가는 모습. 그래서 이제 제가 삼성 SDI를 매매를 하다가 요게 가장 먼저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정적을 앞두고 좀 요 종목 자체만 보더라도 살짝 조금 아쉬운 답답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에코프로 BM이 딱 실적 발표가 나오고 매수세가 딱 붙는 모습에 종목 교체를 한 거죠. 그래서 요 자리에서 9시 18분인데 제가 에코프로 머티를 바로 매매를 했을 거예요. 9시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을 보시면은 9시 18분 네, 삼성 SDI에서 에코프로 BM으로 종목 교체를 하고 공략하고 나서 5% 이상 시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볼 수 있는 부분 대한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분봉도 마찬가지예요. 일봉이나 분봉이나 5일선을 타고 가다가 5일선을 벗어나면 만나러 간다. 생명선을 쭉 흐름을 좀 보시면 생명선을 벗어났는데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돌파를 못했죠. 계속 저항. 돌파하고부터 제가 잡아봤던 건데 계속 3분봉에서도 5분봉에서도 흐름이 안 좋아서 결국에는 손절을 하고 다시 공략을 한 건데요. 어쨌든 요 5일선을 저는 단기 세력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일선 따라 쭉 가다가 5일선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챙겨줬고요. 대한조선도 한번 복귀를 빠르게 해보면 3분봉으로 보니까 암흑기가 한 번,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있고요. 그러니까 3분봉으로 보더라도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요 구간에서 또 흔들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생명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매수세가 다시 붙었고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 초반에 매매가 그래도 잘 돼가지고 많은 종목을 매매하지 않고요. 최근에 제가 풀무원을 요 자리서부터인가 집중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풀무원도 좀 차트를 보여드리면 오늘 뭐 시세를 주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계속 살아있는 모습이죠. 급수와 맥점이 살아있고 계속 끼를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기술적으로 요런 구간대가 중요해요. 요런 구간대가 중요하고 앞으로는 또 요 구간까지도 뭐 위협을 할 수 있는 현재 모습으로 본다면 그런 모습인데, 자, 최근 시장이 안 좋았을 때예요. 요때 8월 1일날 시장을 보여드리면 8월 1일날 어땠어요? 시장 박살난 자리입니다. 생명선을 하향 이탈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 빠졌으니까 이때 많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고, 제가 그때 집중을 했던 종목은 시장은 빠지더라도 투자와 트레이딩의 차이예요. 트레이딩은 시장하고 크게 상관이 없다. 오히려 시장이 빠질 때 움직이면 또 거기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쭉 담았죠. 요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그냥 맥점이었어요. 맥점. 요 구간에서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그리고 차트 마스터 클래스에서 말씀드리는 부분 공략을 하고 오늘 프리마켓에서 슈팅이 나와서 챙겨주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우양은 제가 좀 재미를 못 봤다라고 최근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양 한번 좀 보여드리면 우양을 한번 또 볼게요. 우양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좀 아쉬웠어요. 초반부에 잡아냈어야 되는데 공략하고 자르고 그냥 지키는데 집중을 했다. 그리고 나서는 요 날도 7월 31일, 그러니까 풀무원하고 같이 매매를 했었던 날입니다. 우양도 강세를 보였고 그러면서 풀무원이 막 치고 가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풀무원에도 집중을 하고, 뭐 시장은 안 좋았지만 우양이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가는 모습 속에서 담아가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좀 흔들렸고 반등 줄 때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결국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요때 이날 어젠가요? 공략을 좀 해봤었는데 좀 지키는데 어제도 집중을 했고요. 오늘은 뭐 풀무원에만 좀 집중을 좀 챙겨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양도 사실 우양은 카운터백 관점에서 좀 아쉬운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큰 그림은 5일선과 맥점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기술적으로 4,000원대 뭐 크게 훼손하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좀 체크를 풀무원과 함께 해보지 않을까 싶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요. 빠르게 이 거래대금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효성중공업, 전력설비 쪽도 분위기, 산일전기라든지 LX 일렉트릭, 에코에너지도 오늘 장중에 교육반
개방 때 좀 멘트를 드렸던 종목이고 슈팅이 나왔고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자, 캔버스 등락률 순서대로 볼게요. 썸에이지, 신흥 SEC 2차전지 쪽이고요. 블루 엠텍의 비만 치료제 쪽인데 차트 무너졌다가 어떻게 좀 살려내는지 앞으로 좀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SK 바이오팜도 오늘 장 초반에 SDI와 함께 장 초반에 주도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마 실적 나오면서 급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쪽에서 주도했던 에코프로 BM, 한중인 CS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자리에서도 언급을 드렸었고, 에코프로 머티 최근 영상으로 강조드렸습니다. 생명선을 벗어나면 암흑기로 접어들면 하루 이틀 안에 올라와주는 게, 빠른 시일 내에 올라와주는 게 좋다. 올라왔죠. 에코프로 그룹주들, 피노, 삼성 SDI, HD 현대마린, 조선 쪽도 오늘 2차전지 쪽과 조선 쪽이 많습니다. EV 첨단 소재, 조선, 2차전지 리튬, 유로핏, 요거는 뭐 신규 상장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 엔진도 지금 신고가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래도 지뢰 시그널 떴는데 암흑기 들어가지 않고 다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생명선 추세를 좀 타는지 이탈하기 전까지 볼 수 있겠죠. 에코프로, LS 일렉트릭 신고가, LNF, 그리고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자리, 지금 생명선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상승 파동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중요한 자리, 5일선 흐름 좀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두산, 효성중공업, DKT까지 이렇게 거래대금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 살펴봤고요. 뭐 하나오션이 지금 5일선 위에서 또 맥점 위에서 건전한 조정 중이고, HJ 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조선 쪽 계속, KF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뭐 크진 않지만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 뜨고 교육방에도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NK, 뭐 일승 이런 종목들까지 조선 쪽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요. 반도체 쪽은 뭐 요 검색기에 나온 종목은 거의 없죠. 삼성전자 양봉의 모습으로 프리마켓 장 초반에는 아마 5일선 위에 있었다가 오늘 조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오늘 삼성전자가 매매를 했다면 여기서 경계를 하고 평단에 여유가 없으면 이런 데에서 본절, 손절 했겠죠. 흐름이 분명합니다. 이건 5분봉인데 오늘 결국에 삼성전자가 시세를 못 낸 이유는 지뢰 시그널 뜨고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도 없었고 그냥 갇혀 있었습니다. 그죠? 요 구간, 요 가격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를 좀 지켜줬는데요. 5일선에 에서 계속 좀 저항을 이제 하루 이틀 또 받아버리면서 생명선과 수렴을 할 수도 있고, 5일선을 빠르게 회복해 주면서 이렇게 좀 슈팅이 만들어지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지뢰 시그널 뜨고 민폐 끼치는 음봉이죠. 중요하게 보는 기준 중에 하나인 생명선을 관통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그러면서 이제 생명선 하루 이틀 안에 올라오지 못하면서, 회복해주지 못하면서 계속 기간 가격 조정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뭐 원익 IPS, 생명선, 5일선 뭐 이렇게 좀 살아있는 종목들은 계속 뭐 반도체 쪽에서도 체크를 해보고요. 화인베스틸이라는 종목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는 기준 안에서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급소, 맥점, 뭐 카운터텍 관점에서 완벽한 급등주의 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교육방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뭐 거래대금이 막 큰 종목은 아니고 시가총액 역시 뭐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도 급등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5일선, 뭐 맥점 훼손하기 전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경협 쪽도 오늘은 뭐 크게 두각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계속 체크를 해봐야죠. 한미 정상회담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전 쪽은 좀 아슬아슬하죠. 하지만 그래도 계속 반복입니다. 뜨면 올라오고 뜨면 올라오고 뜨면 올라오고, 최근에 암흑기 떴는데 그래도 다시 생명선을 탄 모습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지금 행보예요. 행보. 요 구간에서 뭔가 확실한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확실해지는 구간, 하방이든 상방이든, 상방으로 나오면 또 이제 또 심리가 살아나겠죠. 저도 매매를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지금은 조금 그냥 횡보를 하고 있다. 경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주목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습입니다. 두산은 오늘 좀 그래도 두각을 받았습니다. 생명선을 이렇게 좀 위에서 움직임을 주고 있고요. 신재생 하나, 요거는 뭐 아쉽죠. 일단 벗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카운터텍 관점에서는 네이처셀은 여기서 달려줘야 됩니다. 네이처셀도 뭐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그 밖에는 리가캠 바이오도 빠르게 그래도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계속 뭐 생명선을 이제 타고 가는지, 그렇게 갈 때 뭐 보거나 할 수 있겠죠. 화장품 쪽에서도 이슈가 있었던 종목도 있고, 우상향을 이렇게 좀 그리고 있는 생명선 추세를 지키고 있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로봇 쪽에서는 레인보우는 아직 차트를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박스권이에요, 요 구간. 그래서 확실하게 요 구간에서 예쁜 모습을 그리거나 확실하게 돌파를 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겠고, 로보티즈는 로봇 쪽에서 이제 그래도
그래도 가장 좋았던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고 생명선을 그래도 좀 지키려는 의지의 양봉이 오늘 나왔는데요. 다시 훼손하기 전까지 그 밖에 2차전지 쪽에서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있겠고, 자, 요 정도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거는 종목 교체를 왜 했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검색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 이 거래대금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들 어떤 섹터 테마가 많이 나오는가, 장 초반에 조선 아니면 2차전지가 줄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가 오늘 강세를 보이는구나.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의 주도주를 어떻게 좀 선별을 할까, 이걸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꼭 만들어 보시고 이런 것들, 등락률, 여기 포착된 종목 가운데에서 누가 가장 센 놈인지, 그리고 거래대금 순으로 정렬을 해서 지금 시장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시장의 주도 종목, 주도주, 주도 섹터 테마는 여기구나를 판단하시는데 이 거래대금 검색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